어제 있었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3페이지짜리 보고서 하나가 공유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기가 예측이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예측이 됐습니까? 네,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대비 보고서였는데요. 일단 북한이 10월 10일과 18일을 전후로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강대강 긴장 국면에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우발적 사고가 군사적 충돌을 우려된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미국은 군사적 옵션, 외교적 옵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군사 옵션이 의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불안해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공개된 이 보고서 안에 있던 두 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사실 10월 10일은 이전부터 계속 예측이 돼 왔던 도발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0월 18일 중국 공산당 대회가 있는 날인데 글쎄요. 여러 번 김정은의 도발 날짜들을 예측을 해봤었지만 그 예측대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네, 저는 그 청와대에서 네. 그 만든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요. 네. 물론 뭐 우리가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이제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기 때문에 네. 그 창건일 뭐 10시쯤 되어서 기념사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뭐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도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쯤에 도발이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상들을 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발을 하는데 중국이 그 다음 주에 18일 날 중국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회를 하는데 네. 이게 바로 시진핑 주석이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네. 왜냐? 제2기 지도부를 뽑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 장쩌민 주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5년씩 끊어서 10년씩 하는 게 거의 뭐 이제 후진타오까지 해서 시진핑까지 오면서 관례처럼 되는데 다만 명문화, 성문화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시진핑도 2기 지도부를 꾸리려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북한이 과연 저 중국 공산당 대회에 있는데 지금 하겠느냐 네. 이런 예상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청와대 보고서에 따르면 저 18일 전후에서도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시진핑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죠. 네. 극도의 스트레스를 줘서 지금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동참을 하든지 아니면 또 원유를 갖다가 조금 더 줄인다든지 뭐 이런 그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불만을 표시해서 네. 하지 마라라는 그런 어떤 그 예상을 청와대에서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이 10월 10일 쌍십절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니까 이날 도발을 하든 말든 중국은 상관을 안 할 것 같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중국 공산당 대회 이날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글쎄요. 불만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10월 18일도 그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중요한 날짜라 꼽은 것 자체가 네. 좀 상당히 그 전략적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사실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네. 지금 현재 때리는 시어머니는 미국인데 옆에 있는 시누이는 저 중국 같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누이가 더 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18일 날 도발을 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건데 네. 이게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사실은 북한의 체제에 존립을 잡아할 수 있는 건 중국이지 미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뭐 군사적으로 이제 공격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끝나는 거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 들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질 만큼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그 반감, 거기에 대한 발버둥으로 그렇게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만약에 이날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더 이 세컨더리 보이콧 등 북한 경제 제재에 더 강하게 동참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냥 냅둘까요? 이 도발의 이제 종류 따라 이제 다르겠죠. 네. 도발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했듯이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네. 그러면 아마도 미국이 가만 안 했을 겁니다. 네. 원유를 전면적으로 중단하라는 요구를 할 거고 중국도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시진핑도 북한을 더 이상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엄청난 제재가 다시 시작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이 이 10월에 과거에 도발했던 사례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83년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 95년도 임진강 북한군 침투 사건, 2006년, 14년, 16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10월 달에. 그래서 또다시 또 반복되는 위기설. 이게 지금 1년 가까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월마다 지금 위기설이 나오고 있어요. 10월 위기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미국의 항공모함이 네. 이제 다시 그 동해 쪽으로 와서 한국과 연합훈련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또 다시 그 도발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또 10월 위기설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10월 달에 끊임없는 도발을 해왔던 북한, 다시 한번 10월 위기설을 언급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군의 날 69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 핵미사일 체계를 제압할 수 있는 삼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 핵심 무기가 되는 종류들이 다 공개가 됐다고요. 네, 이제 그 평택에 있는 해군 이함대에서 네. 처음으로 그 행사를 했는데 그 이제 그 장병들이 서 있는 뒤쪽에 여러 가지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전시된 무기들이 주로 보면 뭐 과거에는 탱크, 장갑차, 뭐 자주포 이런 것들이 당연시되게 이렇게 서 있었는데 올해는 핵심적으로 삼축 체계, 즉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탐지하면 네. 먼저 선제 타격에서 미사일 발사대 없애버리죠. 뭐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없애버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도 혹시나 살아남아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을 요격해버리죠. 네. 요격하는 요격. 그리고 네. 이제 나중에 응징보복하는 수단 이런 네. 것들 삼축 체제 위주로 그 공개가 됐다. 네, 삼축체제 이어지는 코너에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그때 상세히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에이테킴스 미사일, 현무 시리즈 미사일도 공개가 됐고요. 현무 2C가 공개가 됐죠. 네. 그리고 이 나머지 오늘 타우러스 미사일도 공개가 됐었고요. 타우러스 공개됐죠. 자, 에이테킴스, 현무 미사일, 에이테킴스 비롯해서 타우러스까지. 자, 이게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모두 일반에 공개되는, 방송에 언론에 공개되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현무2C 같은 경우에는 현무2B 같은 경우는 지난 국군의 날에도 공개가 됐었는데 현무2C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처음 봤고 도색도 아주 특이하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현무3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이동식 발사대 배치가 되어서 현무3가 원래는 이제 그 함대지로 개발이 됐는데 네네. 이번에는 이제 지대지 현무3가 공개가 되고 또 잠대지 천룡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 거의 뭐 북한을 때릴 수 있는 모든 타격 체계가 오늘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군 이후 처음으로 이 국군의 날 행사가 해군 기지에서 있었어요. 네. 이것도 뭔가 정부에서 의미를 좀 부여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해군, 글쎄요,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SLBM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잠수함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지금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의미를 부여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밝히면 핵추진 잠수함 연구 용역이 우리 국방부에서 네. 발주가 되었고 네. 제가 우리 자주국방 네트워크 연구팀이 4대1의 경쟁률을 들고 거기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어제요. 아, 어제 낙찰을 그렇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타당성의 검토. 그것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 가끔 출연하시는 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 네네. 그분을 또 우리 연구팀에 영입을 해서 그 네.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아. 저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큰 소식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군요. 당연히 우리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북한의 SLBM이 사실 가장 큰 위협이에요. 네. 나머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요격을 하고 타격을 할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은 정말 가장 위협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우리 핵추진 잠수함 지금 이제 스타트를 했고 평택에서 했다는 이 이유는 저는 이제 우리 대통령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국방개혁이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계룡대에서 한다 또는 이제 5주년, 10주년 이런 식으로는 이제 서울에서 하면서 뭐 퍼레이드를 하고 했었거든요. 네. 다 육군 위주로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해군 위주로 하고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해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해군 그 이함대 사령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힘을 실어주고 국방개혁하겠다. 네. 두 번째는 또 평택의 이함대 임무가 뭐냐?
NLL을 사수하는 겁니다. 네. NLL을 사수하겠다. 그런 네. 의지를 동시에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 시기가 연말이냐 아니면 조금 땡겨질 수가 있느냐 이것 갖고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도 지금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기준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국방부의 입장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미 간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한미 당국 간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확대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부터 배치와 관련한 언급에 대해서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결과를 도출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전략자산 연말 순환 배치 이 청와대와 좀 입장이 미국이 달랐던 이유 이게 뭐가 달랐던 겁니까? 지금? 현재 저 연말까지나 기간 자체도 네. 한미 간에 확정된 것 같지 않고요. 네. 더군다나 현재 우리 언론에서 뭐 F-20이다, F-35B다, 그다음에 무슨 뭐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이 이제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에 기행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이제 보도가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어떤 무기를 네. 현재까지 배치한다는 얘기는 아직 확정된 것 같지 않고 그 배치한다는 자체가 비밀 아닙니까? 그게 알려지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알려주는 것도 네. 북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예산이 추가되는 문제고 하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 같지 않고 네. 한미 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그 정진석 의원이 인터뷰에서 잠깐 밝힌 것이 네. 미국의 고위 인사가 자신한테 물어보기를 네. 이지스함을 만약에 제주도 해군기지 같은 데 배치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한국 여론이 어떨 것 같으냐, 뭐 네. 이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최근에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엄청난 전략 무기들이 그냥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돈이 엄청나게 들고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자들을 예측을 해봤었지만 그 예측대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 둘 중에 하나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네, 저는 그 청와대에서 네. 그 만든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요. 네. 물론 뭐 우리가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이제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기 때문에 네. 그 창건일 뭐 10시쯤 돼서 기념사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뭐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도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쯤에 도발이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상들을 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발을 하는데 중국이 그 다음 주에 18일 날 중국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회를 하는데 네. 이게 바로 시진핑 주석이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네. 왜냐? 제2기 지도부를 뽑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 장점인 주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5년씩 끊어서 10년씩 하는 게 거의 뭐 이제 후진타오까지 해서 시진핑까지 오면서 관례처럼 되는데 다만 성문화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시진핑도 2기 지도부를 꾸리려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북한이 과연 저 중국 공산당 대회 입장에서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네. 지금 현재 때리는 시어머니는 미국인데 옆에 있는 시누이는 중국 같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누이가 더 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18일 날 도발을 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건데 네. 이게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사실은 북한의 체제에 존립을 잡아할 수 있는 건 중국이지 미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뭐 군사적으로 이제 공격하면 이제 그 문제가 끝나는 거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 들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질 만큼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그 반감, 거기에 대한 발버둥으로 그렇게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만약에 이날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더 이 세컨더리 보이콧 등 북한 경제 제재에 더 강하게 동참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냥 냅둘까요? 이 도발의 이제 종류 따라 이제 다르겠죠. 네. 도발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했듯이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네. 그러면 아마도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네. 원유를 전면적으로 중단하라는 요구를 할 거고 중국도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있는데 지금 하겠느냐 네. 이런 예상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청와대 보고서에 따르면 저 18일 전후에서도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시진핑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죠. 네. 극도의 스트레스를 줘서 지금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동참을 하든지 아니면 또 원유를 갖다가 조금 더 줄인다든지 뭐 이런 그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불만을 표시해서 네. 하지 마라라는 그런 어떤 그 예상을 청와대에서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이 10월 10일 쌍십절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니까 이날 도발을 하든 말든 중국은 상관을 안 할 것 같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중국 공산당 대회 이날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글쎄요 불만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10월 18일도 그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중요한 날짜라 꼽은 것 자체가 네. 좀 상당히 그 전략적이다.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사실 현재 북한이 어제 있었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3페이지짜리 보고서 하나가 공유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기가 예측이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예측이 됐습니까? 네,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대위 보고서였는데요. 일단 북한이 10월 10일과 18일을 전후로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강대강 긴장 국면에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우발적 사고가 군사적 충돌을 우려된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요. 미국은 군사적 옵션, 외교적 옵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군사 옵션이 의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불안해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공개된 이 보고서 안에 있던 두 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사실 10월 10일은 이전부터 계속 예측이 돼 왔던 도발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0월 18일 중국 공산당 대회가 있는 날인데 글쎄요 여러 번 김정은의 도발 날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시진핑도 북한을 더 이상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엄청난 제재가 다시 시작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이 이 10월에 과거에 도발했던 사례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83년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 95년도 임진강 북한군 침투 사건, 2006년, 14년, 16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10월 달에. 그래서 또다시 또 반복되는 위기설. 이게 지금 1년 가까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월마다 지금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위기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미국의 항공모함이 네. 이제 다시 그 동해 쪽으로 와서 한국과 연합훈련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또 다시 그 도발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또 10월 위기설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10월 달에 끊임없는 도발을 해왔던 북한, 다시 한번 10월 위기설을 언급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군의 날 69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 핵미사일